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1년 전 대낮에 철거 건물이 무너져 버스에 타고 있던 9명의 시민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오늘 광주에선 학동 참사를 잊지 않겠다는 추모식이 열렸는데요. 단순한 행사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희생이 남긴 문제들을 온전히 기억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우종훈, 임지은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철거가 한창이던 재개발 구역의 건물이 달리던 시내버스 위로 무너져 내립니다. 허술한 가림막은 있으나 마나였고 쏟아진 콘크리트 잔해에 도심은 삽시간에 먼지로 뒤덮입니다. 어머니 병문안을 가려던 딸, 아들의 생일상을 차려주려던 어머니 등 9명에겐 일말의 저항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일동 동영 1년 전 사고 발생 시각에 맞춰 희생자들의 넋이 길어집니다. 도로를 가득 메웠던 건물 잔해와 부서진 버스는 보이지 않지만 남겨진 이들의 시간은 그날에 멈췄습니다. 학동 참사 7개월 만에 발생한 화정동 참사는 가족들을 다시 극도의 우울감에 빠뜨렸습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분들을 안아주고 싶고 만지고 싶고 성천한 곳을 언제까지고 어루만져주고 싶습니다. 가족의 아픔은 그대로인 반면 현대산업개발은 연이은 참사에도 기존 사업을 순탄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조합원을 중심으로 교체 요구가 있기도 했지만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은 현대산업개발이 계속할 전망이고 학동 참사 책임을 묻는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은 과징금 4억 원으로 대신할 걸로 보입니다. 이달 결심 공판을 마치고 다음 달 선고가 예상되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재판에서도 현대산업개발은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과 반성도 없이 결국 기업의 이웃 논리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결코 그런 기업을 업계에 남겨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추모일 지정과 추모공원 조성 논의는 이후 대형 참사 재발을 막겠다는 광주시의 의지를 보여줄 가늠자가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임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학동과 화정동에서 발생한 잇따른 사고에 광주시는 부실공사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단가 후려치기의 배경이 됐던 불법 재하도급 문제가 꼽혔는데요. 광주시가 척결을 외쳤던 불법 재하도급 문제가 과연 개선됐는지 살펴봤습니다. 두 참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에서 주요 사고 원인으로 함께 지목된 건 불법 재하도급과 원청의 업무 태만이었습니다. 화정동 참사 후 광주시가 불법 재하도급 등 부실공사 척결을 외친 이유입니다. 그동안 여러 법령에 따라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 조직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함으로써 이후 광주시는 지난 3월부터 80여일 동안 특별 점검반을 꾸려 광주 아파트 신축 현장 140곳을 살폈습니다. 지적된 위반 사항은 안전시설 설치 미흡과 감리원 배치 문제. 모두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안이지만 정작 중요한 재하도급 문제는 점검된 것도 적발된 것도 없습니다. 광주시는 민간공사의 내용을 세세히 살필 수는 없다며 문제가 발생하고 수사가 이뤄져야 드러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관에서 인허가권자들이 그걸 또 확인할 수 있는 사항도 강제 사항이 없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이제 문제가 되고 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죠. 실제 학동과 화정동 참사 외에 광주에서 불법 재하도급으로 적발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는데 건설 현장에서는 불법 재하도급이 여전히 만연하다고 말합니다. 최근 노동자 한 명이 펌프차 붐대에 깔려 숨진 북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사고에서도 불법 재하도급 의혹이 불거진 만큼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을 덮을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비용이 싸게 먹히니까 이런 것들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전문가는 단기간에 여러 현장을 다니는 일정으론 제대로 된 점검이 이뤄질 수 없다며 법령이 없어서 적발하지 못했다는 건 불법 재하도급에 따른 참사를 막을 수 없다는 의미라고 지적합니다. 광주 학동이 됐든 화정동이 됐든 다 민간공사에서 사고가 발생이 됐던 거거든요. 법에 없다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게 되게 되면 또 다른 현장에서는 또 다른 또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광주시가 선포한 부실공사를 척결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선 더욱 면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세월호가 있는 목포 신항을 찾았습니다. 국립세월호 생명기억관 건립 등의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풀어야 할 과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8년. 녹이 쓴 세월호는 목포 신항에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세월호를 옮기는 계획이 세워졌지만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 참사의 기억과 추모 등을 위한 공간도 조성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고화도 인근 부지 매립 사업과 본관 건축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세월호가 있는 목포 신항을 찾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선체 이동을 포함한 토목, 건축, 전시 등 가칭, 국립세월호 생명기억관 건립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오는 2028년 이후 개관 예정. 하지만 가능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진도 국민해양안전관 문제도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운영 주체, 그리고 운영비 책임 문제를 놓고 진도군과 해수부가 아직도 결론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국민해양안전관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또 세월호 선체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정기적인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 종료를 하루 앞두고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점은 한계라며 피해자와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참위는 세월호의 침몰 원인은 외력 가능성도 있지만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협의된 결론을 밝히고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해양재난 수색 구조체계 개선, 선사 선원 안전 운항 능력과 책임 강화 등의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에 접어들면서 차츰 경제가 회복되나 했더니 이젠 물가가 비상입니다. 전남은 14년 만에 최대폭으로 물가가 치솟았는데 지역 경제 전반에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대형마트 정육 코너. 선뜻 고기를 사는 사람을 찾기 힘듭니다. 이 마트에선 지난 한 달 사이 닭볶음 1kg이 8,480원까지 16%가 올랐고 돼지고기는 100g당 1,680원까지 20% 이상 치솟았습니다. 지난해 대비 전남 지역에서는 돼지고기와 수입산 쇠고기 등 고기값이 많게는 25% 이상 올랐습니다. 국제유가와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사료값이 비싸졌기 때문입니다. 조금 조절해서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좀 많이 사놨는데 요즘에는 조금씩 먹을 만큼만 조금씩 사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소비자뿐만 아니라 저희도 확실히 체감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채소, 육류, 그다음에 유지류, 배용식 등이 많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지난달 전남 지역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6.2%가 상승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봄 가뭄도 지속돼 채소 등 신선식품 가격도 2.9%씩 올랐습니다. 기름값에 이어 고기값, 야채값까지 올라 상인들은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안 오는 품목이 없고요. 전부 지금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이 풀릴 줄 알고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이전보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가뭄까지 계속되면서 당분간 높은 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어제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는 8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광주에서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 등 산발적 감염으로 352명이 확진됐습니다. 전남은 순천 100명, 여수 88명 등 21개 시군에서 49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확진자는 광주 53만 4천여 명, 전남은 59만 7천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따라 여수 광양항 내 화물 운송에도 차질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파업으로 하루 출하되는 강판 가운데 육상 운송을 통해 반출되고 있는 3만여 톤의 강판이 해송과 철송으로 전환돼 긴급 운송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산단 내 석유화학 업체들도 현재 급한 물류에 대해 비조합원들이 동원돼 우선 운송에 나서고 있지만 파업이 장기화하면 물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광양항의 컨테이너 화물 반출입이 중단된 가운데 컨테이너 화물 장치율이 6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파업 장기화에 대비한 임시 컨테이너 장치장과 대체 운송 수단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단순 교통사고로 넘겨진 사건을 대출과 보험 사기 범죄로 규명한 성과를 공개하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인권보호부는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자금의 보증 및 대출 심사 절차가 비교적 간소하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허위사업체 직원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12억 원어치를 가로챈 혐의로 30대 남성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가담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